155페이지 고용인이 또 한 문제가 나오고요. 작년엔 두 문제가 나왔네요. 고용인이 가끔 두 문제가 나와요. 직원,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 그렇죠?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는 직원, 고용인은 직원, 임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그런 것들 다른 거니까. 특히 사원은 직원이 아니라 이사급, 높은 사람. 이제 고용인은 용어의 정의할 때 우리가 했던 거고요. 156페이지 보면 이제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요걸 해야 되고, 양가로 1번 고용신고, 고용하면 신고하래요. 누구만? 고용인만. 소공, 중개보존. 고용신고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파란색 업무 개시 전까지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시옷, 지읒 잘 돼 있어. 소공이니까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교육이 바꿔치기 되면 틀려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전자문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설되자마자 정답으로 나왔었네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는데 고용신고는 또 되고, 특이하게. 동그라미 2번은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자격증 4번 제출 X. 동그라미 2번은 자격증 4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소공을 고용했대. 자격증 4번 안 낸다. 지들끼리 확인하면 되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자격증 4번은 안 내요. 한국에서 자격증을 발급한 거니까 한국에서 확인 가능한 건 안 내도 된다. 그렇게. 그래서 고용신고에서 주의사항은 신고 기간, 업무 개시 전까지.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두 번째 줄 10일 이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유 있게 10일. 그래서 고용신고인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지 잘 보셔야 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도입이 안 됐고, 이게 골 때리거든요. 실제로는 받아줘. 실제로 되는데 법에서는 안 돼요. 우린 법대로 해야 돼. 그냥 안 된다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안 되고. 근데 이제 둘 다 공통점은 고용신고건 고용관계 종료 신고건 양가로 3번 위반 시 제재 업무정지래요. 업무정지.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 고스톱, 이렇게 고스톱.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자면 스톱, 정지. 스톱이 정지잖아요. 고스톱.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자면 스톱, 정지, 고스톱. 이렇게. 제재를 좀 살짝 주의하자. 고스톱. 그 밑에 고용 업무 범위에서는 파란색 1번 첫 번째 줄에 수적인 제한이 없대요. 고용인을 고용할 때 소공이나 중개보존 왕창 고용해도 되고 고용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법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용인 고용 안 하고. 근데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고용인을 고용 안 해도 돼요. 그럼 법인에서 고용인 고용 안 하면 누가 일을 하는데? 이사급이 하면 되잖아요. 이사급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법인도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다.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주의하면 되고. 157페이지에서 업무 범위는 소공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고, 계약서도 쓸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양가로 2번 중개 보조는 중개 업무는 못하고 계약서 쓰는 거 못하고, 뭐만? 보조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 보조원이 뭐 거래계약서 작성 그러면 X, 중개 보조원이 확인 설명 X, 그런 건 중개 업무예요. 설명하는 거는. 현장 안내는 길 안내까지 하는 거야. 길 안내까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밑에 책임이 나왔어요. 파란색 박스 4번에 있는 거 157페이지 맨 밑에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얘가 나오는 바람에 두 문제가 나왔죠. 자주 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 전면적으로. 이게 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작년 나왔으니까 올해는 살짝만 보셔도 되겠죠. 이제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조문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법조문에 고용인 업무상 행위래요. 고용인이 이제
업무상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개공,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본다. 개공이 안 했는데 한 걸로 보고 책임지래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면. 자, 이게 이렇게 잘 나오네. 모든 행위 X. 업무상 행위만. 그리고 본다. 추정한다. X. 본다. 본다가 맞지 추정한다는 안 돼 있어. 본다. 그래서 고용인이 한 거를 내가 한 걸로 본다. 책임을 져라.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말로 풀어서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주의하면 되고, 모든 행위 X, 추정한다 X. 업무상 행위고 개공 행위로 본다. 그다음 행정처분. 이제 나중엔 이런 게 헷갈리는데, 행정처분은 취소, 정지 그런 거예요. 취소, 정지. 근데 행정처분은 받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개공이 받는 거, 소공이 받는 거. 개공은요,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치. 등록을 취소하는 거. 등록이 있는 사람이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정지. 등록은 그대로 두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등록과 관련된 거라서 개공만 받아요. 다른 사람 받을 수가 없어. 절등치, 임등치, 업무 정지, 등록 취소, 하이한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개공만. 자, 소공이 받는 건요, 자격 정지.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받아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 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개공은 절등치, 임등치, 업무 정지 받는다. 소공은 자격 정지 받는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개공이 자격 정지 받는다. 그럼 X. 소공이 절등치, 임등치, 업무 정지 받는다. X.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고. 개공이 받는 건 절등치, 임등치, 업무 정지. 소공이 받는 건 자격 정지.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처분 이거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안 받을까? 법인으로 등록했으면 법인인 개공이기 때문에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받아요. 맞췄어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받을 수가 없죠. 중개보조원은 뭐 취소나 정지할 게 없어. 자격증 없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행정처분은 안 받아요. 취소나 정지 같은 거는 잘 나오죠. 안 받아요. 근데 이 중개보조원도 행정형벌. 행정형벌은 징역이나 벌금이에요. 징역, 벌금 같은 거. 법원이 하는 거, 행정처분, 취소정지, 관청이 하는 거 완전 달라요. 그리고 손해배상.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거. 이거는 행정형벌과 손해배상은 누구나 다 받아. 누구나 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받기 때문에 중개보조원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중개보조원도 손해 입히면 돈 물어줘야 돼요. 죄를 범하면 벌 받아야 돼. 징역, 벌금, 3학년 3반, 뭐 1학년 1반 이런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돼요. 중개보조원에게도. 중개보조원은 행정, 처분만 안 받는다. 그거 주의하고 책임. 자, 이제 고용인이 업무상 사고를 쳐서 개공이 책임지는데 책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민사. 민사상 책임. 얘는 뭐가 민사냐면 손해나 아니면 손해배상 이런 말이 보이면 그게 이제 민사예요.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자 이거는 민사상 책임입니다 이렇게 안 나와. 손해배상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고용인 2명 다 포함이에요. 고용인 그러면 소공, 중개보조원 다 포함. 고용인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고의, 일부러 하는 거, 과실, 실수로 하는 거, 이런 업무상 행위로 일을 하다가 손해 입혔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손해 입혔대.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볼게요. 그럼 개공은
얘를 고용한 계공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런 상황. 고용인만 손에 입힌 거예요. 일하다가.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둘이 묶이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진정 연대 이렇게 불러. 부진정 연대. 부진정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이란 얘기야. 연대는 묶는 거고. 그러니까 고용인이 사고 쳤고 계공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심지어 고용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랐대요. 상관이 없어. 그냥 둘이 무조건 묶여. 너는 그냥 계공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냥 묶여. 부진정 연대. 그럼 이렇게 부진정 연대로 묶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중개 의뢰인이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둘 다에게. 둘 다에게 동시에 청구하는 거. 이거를 연대라고 불러요. 둘 다에게 동시에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야 너도 1억 내놓고 너도 1억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 두 명에게 다. 그러면 그럼 이제 보세요. 얘한테도 1억, 얘한테도 1억 이렇게 동시에 청구해요. 청구를. 얘도 1억을 주고 얘도 1억을 줘서 2억 받고 팔자고 치고 그건 아니야. 청구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갚으면 끝나요. 어차피 손해는 1억밖에 안 나왔잖아. 그죠?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2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한 명에게 할 수 있고 한 명에게. 계공 너만 내놔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거는 한 명을 고른 거니까 선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명에게 아니면 한 명에게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계공을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과실책임이라고 불러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 그러면 물어주는 거. 무과실책임. 계공은 무과실책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물어줘야 돼. 그리고 물어줬으면 억울하니까 뭐 한다? 구상권 행사한다. 야 네가 갚아야 되는 거를 내가 대신 갚았어. 너는 나한테 내놔. 이게 구상권이에요. 그 반대는 안 되겠죠. 고용인이 지가 손해 입히고 지가 갚은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해요. 그건 안 된다고. 고용인은 억울할 게 없잖아요. 근데 계공은 억울하니까 계공이 갚았으면은 구상권 행사.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부진정 연대 무과실책임 구상권이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부진정 연대로 묶여서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니까 억울하니까 구상권이 인정된다. 그런 거죠. 결론은 민사에서는 무슨 책임? 무과실책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돈을 물어주래요. 민사는. 근데 이제 두 번째 형사상 책임. 얘도 단원을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벌금 아니면 양벌 규정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그때는 형사예요. 시험 문제가 자 이건 친절하게 이제 형사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 단어 보고선 역시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그러면 두 명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소공이나 중개보조이나 3학년 3반 아니면 1학년 1반 이 벌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 선고도 가능해요. 징역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 선고도 가능해요. 벌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죄를 범한 장본인은. 근데 문제는 얘를 고용한 계공이 가만히 있었대. 계공은 가만히. 뭐가 적용되냐면 양벌 규정.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둘 다 벌하는 규정. 양벌 규정이. 둘 다 벌한대요. 또 양 벌이니까 벌금만 따온대요. 양 벌이잖아. 벌금. 뒤에 게 벌금이에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뒤에 게 벌금이에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 따와서 벌금 선고받게 돼. 자,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징역형은 안 따와요. 징역 선고는 받을 수가 없어. 벌금만 따와서 벌금 선고받아요. 벌금 선고를. 근데 그 벌금 선고는 여기서 핵심이 이제 징역은 아예 안 받고 벌금 따서 벌금 선고받는데 이 계공이 무과실이래요. 무과실. 무슨 말? 아무런 잘못이 없대요. 그러면 벌금 선고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면 안 된다.
민사랑. 민사는 무과실 책임, 형사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는다. 왜냐하면 벌금은 구상권이 인정이 안 돼. 벌금 내면 그냥 끝이에요. 아예 무과실이면 선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 따로, 형사 따로. 민사는 무과실 책임, 형사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고. 그리고 양벌 규정으로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만약에 받더라도 그거는 판례가 결격 사유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쳐서 벌금 내면 결격 사유인데 이건 그건 아니니까 양벌 규정은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낸 거니까 벌금은 내고 일은 계속해도 된대요.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형사에서는 두 가지만 나중에도 기억하자.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설사 벌금 선고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의미인가요? 양벌 규정이? 고용인이 3학년 3반 잘못했대요. 징역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 선고 가능한데 웬만하면 벌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 벌금 선고했대요. 판사가. 그럼 개공은 벌금 따와서 벌금 선고만 가능한데 벌금 액수를 똑같이 3천만 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양벌 규정이 죄를 범한 고용인과 얘를 고용한 개공, 고용인과 개공 벌금 액수를 똑같이 할게 그런 의미예요? 얘도 벌금 받고 얘도 벌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민사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물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형사는 안 그래. 형사는 얘도 따로 벌금, 얘도 따로 벌금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구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니까. 벌금은. 아까 민사에서는 얘가 물어줬으면 억울하니까 구상권. 형사에서는 얘도 벌금 받고 얘도 벌금 받는 거예요. 얘는 징역도 받을 수 있어. 징역도 가능, 벌금도 가능. 웬만하면 벌금이니까. 그러니까 구상권 인정이 안 돼, 벌금. 그러면 벌금 액수를 얘도 똑같이 3천, 얘도 똑같이 3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양벌 규정은 벌금을 따와서 벌금을 선고한다는 얘기지 벌금 액수를 똑같이 할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둘이 그러니까 공범인 거야. 우리 공범. 공범들도 죄질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다른 거죠. 얘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얘가 사고 쳤잖아. 그러면 사고 친 그 사람이 더 많은 벌금을 내야죠. 상식적으로도. 공범들도 죄질에 따라서 벌금 액수는 다르다. 거기까지 나왔었어. 벌금 액수가 동일하진 않다. 실제로 받는 거는 양벌 규정은 벌금을 따온다는 의미인 거고 결론은 민사 따로 형사 따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중에도 잘 되세요. 근데 작년에는 한 가지가 더 나왔죠. 행정상 책임까지 나왔어요. 작년에. 행정 처분 받는 거고 취소, 정지 이게 이제 행정상 책임. 얘도 똑같이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그러면 두 명 다 포함이잖아요. 소공, 중개보존. 얘를 고용한 개공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 고용인 종류를 나눠봐요. 소공과 중개보조원으로 나눠봐. 왜 나누냐면요. 왜 나눴을까? 이것 때문에. 여기 이 내용 때문에 나눠봐야 돼. 소공은 행정처분 받는 게 있잖아요. 자격정지를 받잖아. 소공은 자격정지. 사고 치면 일을 못하게 되는 자격정지를 소공은 받거든요. 얘는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중개보조원은요. 어떤 사고를 치든 행정처분은 안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용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나눠봐야 돼. 소공은 사고 치면 자격정지 받고 중개보조원은 사고 치더라도 행정처분 안 받고 근데 얘네들 지들끼리는 내용이 달라져도 얘를 고용한 소공이건 중개보조이건 얘네들을 고용한 개공은요? 개공은 똑같아. 내 입장에서는 얘도 직원, 얘도 직원 자격증 있는 직원, 없는 직원 오른팔, 왼팔 내 입장에서는 둘 다 직원이에요. 누가 사고 치든지 간에 사고 치면 행정처분 받아요. 업무상 행위거든. 고용인들이 사고 치고 온 게 중개사고 친 게 업무상 행위예요. 내가 안 쳤는데도 친 걸로 본다고.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아요. 행정처분. 누가 사고 쳤든지 간에 소공이 사고 온 직원, 중개보조원이 사고 치건 누가 사고 치든지 간에 행정처분을 받는다.
계공이 행정처분. 근데 문제는 작년에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여기까지는 고용인이 사고 치면 행정처분 받는다 나왔는데 행정처분을 뭘 받는지가 나왔었죠. 자, 행정처분 뭘 받을까요? 계공은 행정처분 뭘 받아요?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이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용인이 소공이건 중개보조원이건 고용인이 절등치 사고를 치고 왔대요. 절등치 계공이 봐도 내가 안 쳤는데 친 걸로 봐서. 작년에는 고용인이 임등치 사고 치고 왔대. 임등치를. 그럼 계공이 임등치를 받는다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봐도. 내가 안 했는데도. 고용인 직원이 업무정지 사고 치고 왔대요. 업무정지를 봐도. 내가 안 했는데도. 심지어 얘는 무과실이어도 봐도. 그러니까 무과실일 때 안 받는 건 뭐만 그래요? 벌금만. 형사만. 민사 무과실 책임. 무과실이어도 돈 물어줘. 행정상 무과실이어도 행정처분 받아.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 왼팔 오른팔이 한 거, 내 직원들이 한 거는 내가 한 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책임을 그냥 지는 거예요. 행정처분 받는다. 어떤 사고를 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절등치면 절등치, 임등치면 임등치, 업무정지면 업무정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책임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어. 고용인이 사고 치고 오면 그냥 돈으로 때우겠대. 민사만 책임지고 말겠습니다. 안 그렇다고. 민사, 형사, 행정상 세 가지 책임 다 싹 다. 선택이 아니에요. 따로해서 책임을 무려 세 가지나 져야 돼.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사례 문제로 구성을 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죠. 한번 볼게요. 157페이지에서 맨 밑에 파란색, 157페이지 맨 밑에 파란색,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책임 세 가지를 지게 된다.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인들이 사고 치고 온 거, 그러면 그게 업무상 행위고 계공도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넘겨보면 158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민사, 손해배상이 민사.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계공은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진대요. 무과실 책임이란 얘기야. 고의, 과실 관계없이 돈 물어주는 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물어주니까 무과실 책임. 왜 무과실 책임이에요? 부진적 연대로 묶이니까. 아까 제가 이거 세 가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부진적 연대니까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니까 구상권 인정되는 거. 같이 쭉 이어서 기억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무과실 책임. 먼저 부진적 연대를 적어놔야겠다. 부진적 연대, 무과실 책임, 구상권. 그럼 민사는 끝난 거예요, 그냥. 부진적 연대, 무과실 책임, 구상권. 옆에 형사는요? 동그라미 1번이 양벌 규정이고 네 번째 줄에 다만부터가 면책 규정이라고 불러요. 면책 규정.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과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게 무과실이다. 그런 말. 거기.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에 다만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무과실인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 벌금 선고를 안 받는다. 민사 따로, 형사 따로. 동그라미 2번은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래요.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낸 거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까지만. 양가로 3번은 행정상 책임, 취소, 정지 그런 거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세요. 계공은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행정상 책임을 부담한다. 행정상 책임을 진다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는다.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다. 누구 잘못으로? 고용인 잘못으로. 고용인들은 내용이 좀 달라져도 계공은 똑같다고. 누가 사고 치든지 간에. 고용인들은 소공은 자격정지 받고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안 받고 지들은 달라져도 계공은 똑같다. 누가 사고 치든지 간에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그 행정처분이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인 거고. 자, 160페이지 문제를 보세요.
우리 배운 것까지만 해볼게요. 160페이지에서 1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1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 을이 이제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이 고의 과실로 손해 입혔어요. 누가?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이 고의 과실 업무상행위 손해 입혔대요. 그럼 개공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부진정 연대 무과실 책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물어줘야 된다고 개공은. 그리고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고. 1번 맞고. 2번은 을이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혔어요. 갑이 개공이 무과실이래. 아무런 잘못이 없대요. 그러면 을만 중개보조원만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죠. 무과실이어도 무조건 묶인다고. 무과실 책임. 2번이 틀렸네. 답은 2번. 그래서 작년 문제도요. 작년 문제도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답은 쉬웠어. 이것도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답은 쉽잖아요. 작년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거였어요. 잘못이 없대. 잘못이 없어도 벌금 선고 받는다. X 틀렸잖아. 잘못이 없으면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형사에서는. 민사는 무과실 책임이고. 그러니까 민사 형사에서 주로 답이 나오니까 그게. 그거만 잘 보면 돼요. 3번은 을 중개보조원으로 인해서 손해 입은 중개의뢰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연대가 2명, 선택이 1명 청구한다. 이게 뭔데? 부진정 연대라고 그랬죠. 맞다. 그 다음 4번은 을이 과실로 갑이 손해배상하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갑은 개공, 손해배상한 다음에 구상권, 억울하니까. 맞고. 그렇게. 5번은 뭐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5번은 이렇게. 5번은 살짝 무시하고 답은 2번이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다. 됐고 162페이지에서 이제 인장 등록 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용인 이 책임이 나오면 조금 어렵다. 근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버리자.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인장 등록은 매년 나와요. 인장 등록은 한 문제 점수 주려고. 자, 인장이 도장 등록해서 그거 찍는 거. 누구만 개공, 소공 2명만 인장 등록을 해요. 거기 파란색 박스 2번에 파란색 1번 인장 등록 의무자와 시기 있죠. 개공 및 소공이 인장 등록하라고 돼 있잖아요. 개공 및 소공 2명이. 계약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위에다가 중개보조원 X라고 적어놔야지.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못 쓰는데 인장 등록한다는 건 그 애 약 올리는 거지. 그죠? 개공, 소공 2명.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개공, 소공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만들어서 등록을 한 거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이 세 명이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공,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명이 개인이에요. 인장 등록은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해야 돼. 법인 주된 사무소예요. 혹시라도 그냥 법인 나오면 주된 사무소를 말해요. 주된 사무소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주된 사무소고. 본사는 어떤 거 인장을 등록하냐면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하래요. 신고한 법인 인장. 자, 이게 인감신고예요. 신고한 법인 인장은 뭘 말하냐면 법인 자체 인감도장을 말해요. 법인도 인감도장이 있거든요. 그것만 등록해야 되는데 법인은. 뭐가 아니냐면 이게 아니에요. 대표자, 사장님 인감도장을 등록할게. 그건 아니다. 법인은 법인 자체 인감도장 등록. 신고한 법인 인장. 사장님 인감도장이 아니라. 그럼 또 분사무소는요? 이렇게 돼요. 분사무소. 자, 아까 하나의 법인 위아더월드였어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거 이거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이야. 하나의 법인이니까 도장 한 개를 주된 사무소 거를 여러 사무소에서 돌려 쓸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 위아더월드 하나의 법인이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번잡스러우니까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사장님이 보증하는
별도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그냥 여러 사무소에서 도장 한 개 돌려쓰겠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번잡스러우면 따로도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자, 어디서만? 분사무소에서만 따로 등록이 가능하다. 주된 사무소는 안 되고 분사무소만 번잡스러우면. 그리고 보증 쓸 때 법인이 보증하겠다. X. 법인이 보증 쓰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보증 서라. 그거 주의하면 되고, 또 등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 원칙은 도장 한 개를 돌려 쓰는 거. 개인들은요? 자기 인장 아무거나 다 등록이 된대요. 이름만 나와 있으면 돼. 자기 이름. 인감 도장도 되고 그냥 막 도장 새롭게 파도 되고. 다만 도장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이렇게 도장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법인도 도장 크기가 정해진 건가요? 그거 아니죠. 법인은 법인 자체 인감 도장이면 돼. 개인들만 아무거나 등록하다 보니까 도장 크기가 정해졌고, 솔직히 법조문은 밀리미터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센치가 더 친숙해요. 0.7cm. 센치로 바꾸면 3cm. 센치로 바꾸면 센치로 바꿔서도 나올지도 모르겠다. 예. 자, 이제 방법. 법인은 인감도장이니까 인감증명서만 갖다 내래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만 내라. 개인들은 아무거나 등록하니까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그러니까 법인 따로, 개인 따로야. 뭐만 잘 기억하면 충분해요? 법인만. 법인이 더 중요해. 법인은 법인 자체 인감도장. 여기서도 법인만 빡세게 규제를 하는 거야. 개인들은 아무거나 다 되는데 법인은 꼭 법인 자체 인감도장만 내라. 방법도 인감증명서만 내라. 이렇게 딱 법인만. 162페이지에서 파란색 1번 인장등록 의무자와 시기 첫 번째 줄 개공, 소공 두 명은 업무 개시 전까지,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등록을 하래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계속 읽어보면 그 파란색 1번에서 두 번째 줄 맨 옆에 다만 개공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대요. 근데 둘 다 마지막은 언제까지 해라? 업무 개시 전까지 해라. 둘 다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는 되어 있어야 한다. 시점만 좀 다르죠.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라. 밑에 파란색 2번 등록한 인장, 양가로 1번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돼 있는 거. 이제 법인 뭐라고 돼 있냐면 신고한 법인 인장. 상업등기 규칙 외우시는 거 아니고 신고한 법인 인장 동그라미죠. 대표자 인장 X. 신고한 법인 인장이다.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 자체 인감도장. 옆에 분사무소는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뭐만? 분사무소만. 양가로 2번 옆에다가 주된 사무소 X. 주된 사무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사무소만.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요. 내용이 똑같아. 왜? 양가로 3번, 4번 묶어놓고 개인 적어놔야죠. 개인이니까 내용이 똑같잖아요.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을 묶어놓고 개인. 개인들은 아무거나 등록된다. 자기 본명 나와 있는 거.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자기 본명이에요. 본명이 나와 있는 인장이면 아무거나 다 된다. 도장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도장 크기 맞으면 되고. 참고 밑에 3번 파란색 3번 방법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은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그리고 인장등록은 전자문서 포함이래요. 인장등록, 변경등록, 전자문서 다 돼요. 얘도 꼭 기억해야 돼. 인장등록과 변경등록, 전자문서 된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올 확률이 올해는 높겠다. 인장등록, 변경등록은 전자문서 된다. 아까 고용신고도 됐었고 전자문서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되고 인장등록, 변경등록 다 되고
4번 변경 등록은 인장을 바꾸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7일을 별표를 아주 크게 칠해 주세요. 이거 매년 나오거든요.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 나왔고 매년 나와요. 어떨 때는 10일 X, 7일 O, 10일 그러면 X.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7일 10일 X.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그리고 2번 변경 등록도 법인 따로 개인 따로예요. 법인은 인감도장으로 바꾸니까 인감증명서 제출. 법인은 개인은 아무거나 바꾸니까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이죠. 법인은 바꿀 때도 인감도장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항상 법인은 인감도장이다.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들은 아무거나 다 된다.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바꿀 때는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 결론은 뭐다?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겨보면 뭐 164페이지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166페이지를 보면 등록인장의 사용과 제재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인장을 등록하고 그거 사용해야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자, 인장은 일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죠? 인장 일할 때. 위반하면 일을 못하게 하면 돼. 그래서 개공,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제재가.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보세요. 개공은 뭐예요? 업무정지. 소공은 뭐예요? 자격정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 인장 위반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데 개공은 업무정지로 일을 못하게 하는 거고 소공은 자격정지로 일을 못하게 하고 이게 바꿔치기가 되면 틀린다고요. 받는 사람이 법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인장은 일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일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인장 위반이면 옆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167페이지 문제. 틀린 거 1번 등록한 인장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 벌써 틀렸네. 답은 1번. 그리고 개인들만 도장 크기가 정해진 거잖아요. 개인으로 해서 딱 나와야지. 법인은 도장 크기가 아예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크기도 틀렸고 7mm 이상 30mm 이내. 누구만? 개인만. 2번 등록한 인장 사용 맞고. 3번 분사무소는 대표자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잘 돼 있죠. 분사무소에서 여기 분사무소에서 대표자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잘 돼 있잖아. 맞고. 그 다음 4번은 소공 고용신고랑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소공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맞고. 개공은 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둘 다 마지막은 언제까지 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가 개시가 되면 찍을 도장은 있어야 되니까. 5번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매년 나온다 그랬고 빨리빨리. 변경 등록은 7일. 개공 소공 법인 다 똑같아. 변경 등록은 7일.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요거 작년엔 이게 나왔네. 정답으로 분사무소 인장을 따로 등록을 하겠대요. 분사무소 인장을 따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인장 등록을 어디 가서 하는데?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을 어디 가서 하는데? 주된 사무소 등록하죠. 맞췄어. 예외가 없잖아요. 항상 분사무소 관련 일처리는 누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그게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죠. 분사무소 인장을 분사무소 소재지 가서 등록하겠대요. X. 틀린 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예. 쉽잖아요.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오늘도 무지개 나와 그것도 계속. 밑에 이제 개시 거는 거. 얘는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겠네요. 인장 등록은 양이 많은데 개시하는 건 넘겨보시면 양이 얼마 안 되잖아. 역시 한두 지문 꼽살이고 거기 파란색 박스 2번에 4가지를 걸래요. 사무소에. 사무소 가보시면 4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넷 중에 한 가지 안 걸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게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1번 등록증.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자격증.
등록증, 자격증 안 거실 거야? 걸잖아요. 자랑하려고. 그리고 4번에 있는 거 보험 든 것도 걸어놔요. 그래야 중개 의뢰인이 안심하니까.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는 걸지 말래도 걸어. 알아서 걸어. 근데 걸기 싫은데 걸어야 되는 건 요율 및 한도액표. 걸어놔야 돼. 넷 중 한 가지 안 걸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동그라미 3번을 다시 보세요. 자격증 다 걸래요. 동그라미 3번은. 개공, 소공 다 걸래. 내 것도 걸고 직원 것도 걸고 직원 10명 있는데 소공만 10명이래요. 10명 거 다 걸어야 돼. 법인에서 자격증 있는 이사급들 거 다 걸어야 돼.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건 다 건다. 그렇게요. 무조건 다. 그리고 원본 개시예요. 증들은 등록증, 자격증,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에요. 신고필증.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어요. 신고필증. 원본. 다 원본 개시. 증들은 사본 개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옆에 1, 2, 3, 4 그 네 가지 옆에다가 개시 의무 없는 거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개시 의무 없는 거. 첫 번째 뭐를 적어주냐면 시험에 잘 나왔는데 최근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쉬워서 사업자 등록증 X. 제가 등록증 그러면 그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은 절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 때 사업자 등록증이 보이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안 나오니까. 사업자 등록증 X. 그다음 실무교육을 수료하면요. 이거 확인증을 주거든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얘도 개시 의무가 없어요. 걸어놔도 되고 안 걸어도 돼. 보통 다 걸려 있지만 의무적으로 건 건 아니라고요. 개시 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도, 사무소에 지도 다 걸려 있잖아. 그냥 건 거지. 지도도. 영업상 필요하니까. 세 가지는 개시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개시 의무 있는 건 네 가지고 증들은 원본 개시고 자격증은 있는 사람 거 다 건다. 그렇게까지만 기억하면 끝. 얘도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더라. 이렇게 됐고 이제 뒤에 17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명칭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문제씩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분사무소 한 문제, 그리고 고용인 한 문제, 고용인은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잘 봐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인장 등록 한 문제, 명칭 한 문제. 이것도. 그러니까 뭐 개시 의무, 개시하는 건 한두 지문. 뭐 떴다방 영업하는 것도 한두 지문 그런 것들은. 그것도. 그리고 업무 범위도 한 문제.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행한다. 그것도 한 문제. 명칭도 한 문제가 나오더라. 명칭. 얘는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명칭. 우리 혹시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간판을 좀 보신 적 있나요? 간판을 보면 어떤 명칭이 주로 적혀 있냐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이 간판에 보통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나? 그렇죠. 보통 이거 써요. 근데 이거 아니면 부동산 중개. 둘 중 한 가지 사용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잘 안 쓰더라고요. 부동산 중개는. 다 이거 써.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거. 그리고 얘네들이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사이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공인중개사 법률 사무소 다 안 돼요. 고유 명사니까 딱 붙어 있어야 돼. 부동산 중개도 딱 붙어 있어야 돼. 고유 명사. 그리고 물론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제가 한번 모의고사 내봤더니 다 틀리시더라고. 그리고 저 욕 뒤지게 먹었어. 너무 추잡스럽다고. 근데 혹시 몰라요.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공인중개 사무소. 안 돼. 공인중개 사무소가 아니라 공인중개 사무소예요. 사 두 번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 사무소. 공인중개 사무소가 아니라. 공인중개 사무소는 잘못된 명칭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둘 중 하나 사용하는 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법인 만들어서 등록했대요. 그러면 법인이면 제가 법인 대표면 명칭을 이렇게 할 것 같아. 무슨 부동산 중개 법인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 부동산 중개 법인이. 근데 굳이 법인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사용하겠대요. 돼요. 법인도 똑같아. 둘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 둘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똑같다. 그럼 누구만 달라요? 부치. 이거 봐야 돼. 부치. 부칙상 개공. 이분은 여기서 잘 나오는데 이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안 되죠. 왜? 자격증은 없잖아요. 등록은 돼 있어도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라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진짜 아주 가끔 오래된 간판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간판이 가끔 보여. 중개인일 수 있어요. 그 부칙상 개업공인사. 왜냐면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하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잘 사용 안 하거든요. 굳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걸 사용한 건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일 수가 있겠다.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 이거 사용한 거고. 그래서 이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하면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부칙상 개공이 여기서 잘 나오더라.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분은 첫 번째 경매 공매 못한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끝. 작년에도 나왔네.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오, 맞는 거. 옳은 거 찾아라. 여기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게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사용 가능한데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두 가지 같이 쓸 수 그렇게 간판은 그렇게 하죠. 메인 간판에 그렇게 하고 사이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상호를 정하잖아요. 상호를 사업자 등록 같은 거 할 때는 상호가 있어야 되잖아. 상호에서는 둘 다 쓰지는 않죠. 상호는 간판은 둘 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제 상호를 정할 때는 이렇게 하지. 무슨 뭐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이렇게. 아니면 행복 부동산 중개 뭐 이렇게 하든지 둘 중 하나. 상호인데 이걸 다 써서 하기는 좀 너무 길잖아. 이렇게. 어쨌든 근데 뭐 가능은 하다. 됐고. 그래서 여기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것만 찾아보면요. 17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별표를 칠해주세요. 17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별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안 돼요.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당연히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안 되고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는 걸 사용 안 돼요. 이분은.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렇게요. 사무소 명칭 사용 위반이니까. 작년에도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뭐 성명 표기까지 같이 보고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쉴게요.